1945년 8월 소련은 만주에서 관동군을 격파하고 빠른 속도로 북한으로 진주했다. 외항에 항복 소식이 있기 전부터 한반도에 있던 일제 고위 인사들은 소련군 진주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여 민간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먼저 도주했다. 남겨진 일본 민간인들은 여러 소문에 공포에 떨었고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 밀고 얼굴을 검게 칠하기도 했다. 소련군은 한반도에 진주하자마자 일본인의 이동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상당수의 남성들을 만주와 소련으로 데려가 강제 노역에 종사시켰다. 부녀자와 노약자만 남은 북한 내 일본인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미국은 소련과 교섭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소련군은 외교적 교섭을 일체 거부했다. 소련군의 행색을 처음 접한 일본인들은 눈이 캄캄해졌다. 머리는 하나같이 망나니처럼 풀어헤쳐 산발을 하고 있었고 손등에는 알 수 없는 문신이 수두룩했다. 긴 장총을 길게 늘어뜨려 어깨에 메고 사냥이나 닭을 마차에 매달고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개는 주인이 있던 없던 총을 쏴 잡아 식량으로 끌고 갔다. 소련군은 조선인을 앞세워 일본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시계 만년필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겼고 술을 요구하는 병사도 있었다. 술을 내주면 순순히 돌아갔으나 술에 취해 다른 집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일본인 사이에선 소련군에게 임신부가 능욕을 당했다느니 평양의 부녀자는 매일 밤 위안대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부녀자들은 몸을 버리기 전에 미리 청산가리를 각자 소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만주를 통해 북한으로 입성한 소련군은 만주에서 벌어졌던 현상금이 걸린 일본인 사냥이 북한에서도 벌어졌다. 가장 먼저 북한으로 입성한 소련군 선발대는 군정을 위한 민정부대가 아닌 독일과 전투를 벌이던 거친 감성과 광기가 몸에 밴 전투부대였다. 이들은 사령관의 명령도 듣지 않는 상황이 빈번해 소련군 지도부조차 골머리를 앓을 정도였다. 9월 말로 접어들면서 부녀자들의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치안이 문란해졌고 소련군의 약탈과 폭행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부녀자에게도 가해졌다. 조선인들도 소련군의 악행을 비난했고 일본인 부녀자들에 대한 소련군의 폭행을 보다 못한 조선인 보안대원이 일본 여성을 산속이나 조선인 민가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그러자 소련군은 조선인 보안대원에게 일본인 여성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성 제1고등여학교에 다녔던 아카오 아키오의 일기를 보면 정조를 강요당한 여자가 칼로 자살을 시도하여 치안대 측에서 부엌칼과 도검류를 전부 몰수해갔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 새로운 소련군 부대가 입성한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다. 오후에 억류자 중 18세에서 30세 부인의 성명을 전부 신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체구가 작아서 아버지가 16세라고 보고했다.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자른 머리는 몰래 교정 구석에 묻었다. 이름은 아키코에서 아키라로 바꾸고 마당에 나가 푸르스름한 빡빡머리를 검게 그을리고자 빛을 쬐었다. 일본인들은 점령군으로부터 선량한 처자를 지키기 위해 게이샤와 창기를 위안대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초기 입성했던 소련 전투부대는 1945년 11월 민정부대가 들어오면서 교체되어 본국으로 돌아간다. 소련 군정은 식민 지배의 실체였던 군인, 경찰, 관료 등을 압송, 투옥, 억류하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인의 주택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퇴거 기간은 5일, 일본인들은 5일 내에 집을 비워야 했다. 심할 경우 당일에 집을 비우게 하기도 했으며 거부할 시에 건국의 비협력자라고 하여 유치장에 감금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은 야위어만 갔다. 먹을 것도 돈도 입을 것도 없었다. 길거리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소련 장교 부인들과 성장한 조선 부인들 사이로 초라한 옷차림의 일본 부인들은 암시장에서 남아있는 물건을 가지고 먹을 것으로 바꾸어갔다. 조선인 냉면 가게나 주막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들도 늘어났다. 그리고 소련군을 상대로 접객업을 하는 하얀 분칠과 붉은 입술을 한 로스케 마담이 등장하였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 언급했던 아카오 아키코가 남긴 일기에는 밤 장사를 하는 부인들이 많은 듯하다. 소지금도 거의 바닥이 났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아예 직업이 돼버린 듯하다. 이들은 아침이면 그렇게 번 돈으로 과일이나 생선 등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빈곤에 처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경영하는 이발소, 여관, 목욕탕 등에서 잡일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녀자들은 부유한 조선인 집이나 소련군 관사에 들어가 가정부로 일하기도 했고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밭으로 나가 약초를 캐기도 했다. 과거 자신이 가르치던 조선인 학생 집에 식모로 들어간 여교사도 있었다. 어떤 일본인 청년은 근로봉사차 거리 청소에 불려갔는데 조선인 마부가 분뇨통을 싣고 가면서 일부러 온물을 흘리는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쇳똥과 쓰레기를 치우는 일본인을 보고 놀리기도 했다. 조선 어른들은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일본인의 열악한 상황을 지켜보는 북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담 다바이, 야미 분의 꽃코이다. 마담 다다이는 러시아어로 부녀자를 내놓아라인데 소련군이 일본인을 협박할 때 항상 내뱉던 말이다. 사내 아이들이 나무 권총을 쥐고 마담 다바이, 다바이라고 외치며 여자 아이를 쫓아가
모아다가 둘러싸는 것이다. 야미부네 고코는 도둑배 놀이라는 뜻이다. 일본인이 몰래 배낭을 메고 도둑배라 불리던 밀선에 올라타면 사이렌이 울리고 조선인 보안대원이 나타나 배를 둘러싸고 밀항하는 일본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흉내낸 놀이였다. 겨울을 나면서 북한의 수용소에 있던 2만여 명의 일본인이 굶주림과 동사, 전염병 등으로 사망했다. 다음은 일본인 세화회 관계자가 남긴 글이다. 1945년 겨울 770명의 38선 이남으로 남아한 일본인이 있었는데 소지한 물품은 아기 기저귀와 식기, 달랑, 방석 1개의 초라한 행색이었다. 부녀자들 절반이 빡빡머리였다. 아이들은 한 명도 입을 열지 않는다. 이들은 그나마 미국 송환선에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이 송환선에 오를 시기에 북한에는 아직도 30만 명의 일본인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애초의 목적인 북한에서의 생산 설비 반출이 마무리되고 김일성 중심의 안정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 이쯤에 일본인들은 대규모로 남한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송환선에 몸을 실어 가까스로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이들은 외지에서 굴러들어온 거지 취급, 더러운 전염병을 옮기는 병균 덩어리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식민지에서 현지인들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무모한 저항만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한 일본인들이 해전 후 조국에 돌아와 동포들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